당뇨가 다양한 이제 합병증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당뇨병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혈액 내 과도한 당분이 있다 보니까 이 당분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혈관이라던가 모세혈관부터 손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혈관에 가장 모여 있는 곳이 망막도 있지만 또 신장, 우리 콩팥, 그렇죠. 신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신장이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장이 당뇨 합병증으로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신장 투석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에 이제 신장 이식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큰 문제가 혈관이 손상돼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당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염증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동맥경화가 굉장히 가속화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당뇨 심한 분들은 혈관이 한번 막혔던 사람 취급을 해요. 병원에서. 그만큼 혈관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무시무시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질병뿐 아니라 또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초가 썩죠. 맞아. 궤양이 그 얘기 생기고 들었어. 결국은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위험한 질병이에요. 호러 특집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칼로리만 계산하면서 드셨던 거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적혀 있는 그런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 지수라고 부르는 글리세믹 인덱스, 그러니까 GI 지수라고 부르는 지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당 지수. 오 오빠. 당이 높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달달하지 않은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렇지. 괜히 안 속였네. 근데 우리 지섭 씨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상당수세요. 상당수인데 그렇죠. 대개는. 이 당지수라는 게 얼마나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지수가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게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이든 이 체내에서 흡수가 되려면 좀 짧게 나눠져야겠죠. 우리가 그걸 단당류라고 부르는데 이 탄수화물의 기본 구조기도 하지만 이 단당류 위주의 음식일수록 아무래도 흡수가 빠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혈액 내의 당을 빨리 높이니까 GI 지수, 그러니까 당 지수가 높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그럼 몸에서 여러 가지 다 잘게 나눠야 되는 다당류들 이런 음식들은 여러 번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흡수 속도가 느린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이제 당 지수가 높은 걸 먹으면 왜 살이 찔까? 칼로리와 상관이 없이 우리 몸에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이 당을 조절하려고 뭐가 나올까요? 췌장에서 인슐린. 네. 인슐린이 왕창 나오겠죠. 근데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혈액 속에 떠도는 당을 지방세포로 쏙쏙 넣어줘요. 그러니까 살이 아주 쉽게 잘 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조절을 해야 되니까 당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도 왕창 나오죠. 이게 뭐든지 너무 이렇게 과로하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쉽게 지쳐요. 그러다 보면 인슐린 수치는 높아지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와 비만으로 가는 거죠. 단순히 살을 뺀다기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당을 살찌우지 않기 위한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